자, 마음 AI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 세 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이 나왔어. 그거에 대한 반발 매수세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약한 흐름이었는데, 일단은 아마도 금요일 날이었기도 하고 미장 휴장,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미국장 또한 조기 휴장으로 인한 이슈, 그런 걸로 인한 눈치 보기, 그런 심리가, 관망 심리가 좀 적용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AI 쪽에서는 새로운 이슈라고 할 만한 게 바로 이 AGI 소식인데요. 이거는 일단은 오픈 AI에서 새로 발표를 했다라기보다는 내부 고발이라고 한 겁니다. 이 기술인데 기존 AI와의 차별점, 이런 게 좀 있다라고 합니다. 기존의 AI라고 하면은 원래 뭐 글쓰기라든지 그림 그리기라든지 표본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빅데이터식으로 개념을 쌓아가지고 유사하게 사람을 따라하는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하면은, 이 AGI라는 거는 정말 사람처럼 사고를 하고 자가학습을 하고, 정말 영화에 나오는 그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인공지능 있잖아요. 사람들을 뭐 없애야 된다라는 그런 게 정말 가능할지도 모르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위험성에 대해 논의를 막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시장에서는 이거를 AI 기술 발전 측면으로 좀 받아들여가지고 강하게 상승해준 감이 있어요. 일단은 이제 기존 AI 기업의 숙제라고 할 만한 것들은 이 AGI를 최대한 억제를 하면서 어떻게 사람의 삶에 좋은 쪽으로 발전이 될 건지, 그런 부분으로 좀 집중을 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나중에는 그런 걸로 판가름이 나겠지만, 주가가 뭐 당장은 뭐 요것 때문에 주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냥 단발성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AI를 끌어올릴 만한 재료는 기존에 있었. 이거에 대한 유료성, 이게 이용자가 폭주를 해가지고 가입 제한을 만들 정도였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곧 발표되는 G4 터보, 이거에 대한 기대 심리, 이게 조금 다가와질수록 다시 부각받으면서 상방 압력을 받을 거예요. 지금은 국내 시장은 특히나 신규주 이쪽으로 힘이 쏠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테마들은 어떻게 보면 힘을 좀 많이 못 쓰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의 횡보 아니면은 박스권 흐름, 그게 다예요. 그래서 추세적인 상승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금리 인하라든지 그런 게 본격적으로 일어나거나 아니면 AI 쪽에서 이런 부분이 좀 더 부각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올라가 줄 거고, 특히나 이 AI 분야는 조금 이따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이 M7, 미국의 M7, 이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뭐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굵직한 빅테크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테마성이 다분하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 박스 구간, 현 시장의 신규주 쏠림, 이런 구간에 오히려 여기서 매물 소화로 거친 뒤에 나중에 상승해 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지금은 사실상 당장 올라가길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국내 시장 상황은 그다지 좋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AI 쪽은 24년도 이때도 계속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올라가 줄 섹터니까요. 뭐 당장 여기서 못 올라가고 꺾이고 그런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지금 시장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이래요. 지금 급등해주는 것들을 금방 빠지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차라리 이렇게 섹터 괜찮은 것들 길게 보는 게 낫습니다. 최대한 추격 매수도 자제하고 느긋한 마음으로 관망세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아침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장 전에 당일 부각 모멘텀 그리고 시세 분출 종목 매일 아침에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쓰잘데기 없는 이 정크 가짜 정보들 다 필터링 거친 뒤에 정제된 정보들이고요. 당일 부각 이슈들로만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자, 시장에는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아무리 초특급 악재가 터져도 막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하더라도 이 아침에 시장이 개장을 했을 때 반드시 튀어오르는 종목은 항상 존재해요. 그래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장초 개장 시간 1시간 동안만 매매를 하고 나머지 시장은 관망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죠. 근데 만약 내가 스윙이나 장투를 지향한다고 해도 이 가장 활발한 시간, 개장 후 1시간대를 놓치는 거는 합리적인 투자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아까운 일이에요. 자, 장 초반에는 뭐 기본 수급, 세력의 움직임, 전일 모멘텀 등등 다양한 요인들, 그중 단일 요인만 가지고도 이 수익 구간을 충분히 내주는 일이 허다하죠. 나중에 빠지는 건 둘째 치고요. 그런데 이 개개인이 수많은 종목, 이 시장에 상장된 종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많은 종목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다 파악하려고 막 분석을 해서 수익을 잡아내기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요. 이 단적인 예로 이 시장에 정보 재료라고 할 만한 것들이 날마다 아침에 보면 수도 없이 많이 쏟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개별 재료들의 높고 낮음, 중요도, 이게 앞으로 주가에 어떻게 적용될 건지 개인이 파악하는 거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 물론 경력이 쌓이신 분들은 가능하겠죠. 하지만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혼자 분석을 하려 한다면 본업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부족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장 경험 분석이 부족해서 그로 인해 재료 해석에 대한 미숙도 있을 수 있고, 아무튼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안 그래도 변수를 줄여야 될 시간에 자잘한 변수가 오히려 추가가 된다는 거. 자, 제가 왜 이런 말을 이렇게 장황하게 하느냐? 제가 다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저랑 제 팀이 날마다 추리고 추린 당일 모멘텀, 그리고 당일에 부각될 만한 알짜 정보들을요, 당연히 가짜 찌라시 같은 건 알아서 걸러드리겠죠. 요즘 같은 정보 과잉 시대인 만큼 제대로 걸러야 하잖아요. 승률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적중률이 낮다라고 한다면은 이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정보 받아보고 있지 않을 테니까요. 비중, 진입가, 손절가 다 제시해서 안내 드리고요. 정말 중요한 손절가까지 매번 철저하게 다 챙기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식으로 다 떠먹여 드린다는 거.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이 시장에 100%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수익이 난다라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저도 100% 장담 못 드립니다. 하지만 팩트를 말씀드리면은, 저는 매번 분석을 통해서 진짜 머리가 갈릴 정도로 분석을 해서 분명히 높은 수익률로 시장에서 살아남아오고 있어요. 손절, 비중 관리 철저히 해가면서요.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을 우상향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저를 꾸준히만 따라오신다면은 여태 해오셨던 것과는 전혀 다른 돈의 흐름, 그게 뭔지 맛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어떻게 벌어가는 건지 알게 해드리겠다고. 신청 방법 어려운 거 없어요. 지금 화면 상단에 나오는 제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씩 다 안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종목만 원한다고 하면은 종목만 받아보시면 되는 거고, 주식 관련 질문, 당일 시장 리포트 이런 거 다 가능합니다. 다 제공해 드려요. 당연히 무료고요. 금전 요구 일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정보랑 종목만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화면 위 제 개인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 파악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금요일날 저녁에 뉴욕 증시, 이때는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가지고 혼조세로 마감을 했어요. 일단 이 목요일날 저녁에 우리나라 시장 기준으로요, 목요일날 저녁에 추수감사절 연휴로 휴장을 했고, 금요일날은 블랙 프라이데이의 영향으로 오후 1시 이때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상당히 적었던 것도 혼조세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시장은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코스피와 그리고 코스닥 둘 다 약한 하락 마감을 했고, 상대적으로 코스피의 하락폭이 컸었는데 이런 부분은 2차전지라든지 반도체 대형주들이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떨어진 걸로 보시면 돼요. 2차전지의 경우에는 이 트럼프 당선될 시에 IRA 이거를 폐지해버린다, 그런 소식에 일정 부분 약세를 보였던 걸로 보고 있고요. 이 반도체의 경우에는 단기 사이클 조정을 가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정도로 마무리가 잘 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장기 평선 위로 이제 올라와 주기는 했기 때문에 이제 금방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2500 피겨점을 살짝 아래로 뚫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피겨 지지리도 어느 정도 역할해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딱 진짜 산타랠리 직전 정말 재미없는 타이밍이에요. 매수나 매도세 모두 약한 그런 상황이고, 신규 자금이라는 것도 딱히 없어요. 따라서 이 큰 세력이 한번 돈을 이제 투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방향이 잡혀버리는 그런 형태가 자주 보이고 있어요. 물론 별로 이제 시총이 그리 크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요. 그래서 지금 정치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한 거고, 바이오가 강한 거고, 기존에 이런 추세를 형성을 했었던 테마주들, 뭐 로봇 테마라든지 뭐 AI 이런 친구들이 생각보다 안 가는 거는 큰 손들이 그쪽에다 돈을 당장은 넣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금융 환경, 지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당장은 고금리 환경이 맞잖아요. 아직은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투자를 못하고
고용도 못하고 배당도 못 주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 소각을 거의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이 M7,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7개의 거대한 기업입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일단 뭐 분야를 나눈다라고 하면은 AI 쪽,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XR은 뭐 메타 이 정도가 있을 수 있겠고, 자율주행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테슬라, 그리고 AI는 뭐 엔비디아, AMD 이런 친구들, 대부분 빅테크 기업들. 그래서 이런 친구들만 어떻게 보면은 잘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친구들 이제 고용도 계속 하고 있죠. AI 전문가 계속해서 고액 연봉을 주면서 영입을 하고 있으니 다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괜히 매그니피센트 7이 아니에요. 회사 자금이 빵빵하기 때문에 배당도 주고 투자도 막 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어떤 방식으로 지금 매매를 해야 되냐, 이거를 감안을 했을 때 이 라인에 있는 이 기업들의 밸류체인의 하위 단계, 아니면은 그 밸류체인 내에 있는 그런 종목을 하는 게 맞아요. 뭐 AI라면 HBM, 자율주행이라면 또 관련주, 또 XR 관련주, 이런 식으로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굉장히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은 좀 눌리는 구간에서, 관련주들은, 이 M7 관련주들은 최대한 눌리는 구간에서 들어가 주고 일정 부분 보유 기간을 길게 잡아주는 게 맞고요. 그 이외의 종목들, 뭐 정치 테마주, 아니면은 신규 상장 종목들 굉장히 잘 가고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최대한 짧게 봐줘야 됩니다. 그 정태주 특성상 빠르게 이슈아웃이 되는 것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은, 이런 이 M7 관련이 정확히 아니라고 하면은 길게 보는 거는 현명하지가 않은, 정말로 진짜 이제 국내 기업이 테마주, 특히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좀 이상 현상이 자꾸 생기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잘못 물리면은 진짜 뼈 아픕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짧게 보셔서 가지고 수익 보는 거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가치주만 하라고 하는 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종목에 따른 종목, 그리고 섹터에 따른 전략이 있는데, 그냥 오를 때까지 주구장창 기다리기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지 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구장창 들고 있을 거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M7 관련 종목들 거기서 그냥 존버 타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올려줄 테니까 그 친구들이, 뭐 엔비디아라든지 MS라든지 그런 친구들이 올려줄 테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최대한 짧게 보는 게 맞습니다. 가서 단기적인 수익 보는 거 정말 좋. 그리고 이제 M7 관련주들에서 이제 존버를 때리라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미국 시장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걔네들은 단타를 하면은 수수료, 세금 이거를 진짜 어마어마하게 때려요. 근데 이게 뭐 보유 기간이 1년 넘어가고 그럴수록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냥 시장 자체가 자사주 매입 소각도 막 하고, 이런 수수료적인 시스템적인 부분에서도 그쪽에서는 장려를 해요. 우리나라 시장처럼 막 천하제일 단타대회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볼 거면 최대한 짧게 보고, 길게 내가 존버를 할 거다, 내가 손절 잘 못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M7 관련 종목들 눌리는 구간에서 최대한 안전하게 들어가시는 걸 권해드려요. 뭐 M7 관련 종목들 뭐 있는지 잘 모르겠다, 어떤 게 괜찮은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화면 상단 위에 보이시는 저 번호로 숫자 5 보내주시면은 제가 알아서 다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